안녕하세요. 금일은 반도체 관련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일단 엔비디아 같은 경우 제가 하반기부터 하락한다라고 해서 실제로 위기가 반복적으로 이어지고 있고요. 지금 이 라인의 가장 큰 문제점은 개인들이 지속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후에 큰 폭으로 오른다기보다는 거대 자금을 움직이는 투기 세력들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시기에 물량을 넘길 확률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이미 하반기부터 반도체 위기 시작된다라고 알려드렸고요. 엔비디아는 2025년부터 초비상입니다. 그래서 이제 주식은 항상 선 반영이 돼서 먼저 움직이기 때문에 2024년 하반기부터 말씀드린 거고요. 퀄컴 같은 경우도 하반기부터 위기가 시작되었습니다. 마이크론 같은 경우도 동일한 형태로 진행되고 있는데요. 국내 주식 같은 경우 삼성전자가 결국에 대장주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제가 2021년도부터 초위기가 시작된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하락을 했고요. 2022년도 당시에도 하락한다라고 해서 실제로 2차적으로 폭락을 했고요. 삼성전자가 3만원대에서 4만원대 이 구간까지 진입한다라고 말씀드렸지만 5만원 초반대에서부터 반등을 시작했습니다. 이후에는 저가 매수세와 인공지능 버블이 끼면서 한 9만원대 인근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같은 경우 잘 보시면 이전하고 뭐 동일한 맥락이죠. 동일하게 떨어질 시기가 왔다는 겁니다. 이 시기적으로 봤을 때는 오를 만큼 오른 상태이기 때문에 조정을 받고 있는 부분도 있지만 중요한 건 지금 일본 자금이 이탈할 확률이 굉장히 높거든요. 거기다가 이제 반도체 버블이 꼈기 때문에 반도체 버블이 꺼질 시기가 오고 있는 건데요. 그래서 항상 같은 맥락으로 보면 일단 1차적인 저점이 이 라인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2차적인 저점이 만약에 대위기가 온다라고 했을 때는 3만원대, 4만원대 인근까지 하락할 수도 있습니다. 이 구간이 1차 하락 구간이고요. 그 다음에 이 구간이 2차 하락 구간입니다. 그래서 경제 상황에 따라서 삼성전자의 주가가 결정되기 때문에 정확히 예상하기는 어렵겠죠.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2024년 하반기에 위기가 포착되었고요. 한미 반도체 같은 경우도 위기가 포착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린 내용이 반도체 관련주들이 제주반도체 이 차트를 따라간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오늘은 삼성전자 이슈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10만 전자 간다더니 삼성전자 연일 신저가. 삼성전자가 이제 신저가를 갱신을 하다 보니까 외국인과 기관은 계속해서 던지고 있고요. 그 물건들을 정확하게 개인들이 매수로 모아가고 있는 형태인데요. 삼성전자가 이달 들어 7거래일 연속 하락세를 이어가며 연일 신저가를 새로 쓰고 있다. 미국발 경기 침체 우려와 엔비디아의 주가 급락으로 반도체주에 대한 투자 심리가 흔들리며 외국인은 이달 들어서만 삼성전자를 2조 5천억 원 넘게 팔아치웠다. 10만 전자를 외치던 증권가의 눈높이도 낮아지고 있는 가운데 개인 투자자들만 삼성전자에 대한 매수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 포인트가 굉장히 중요하죠. 외국인은 삼성전자를 2조 5,603억 원 규모 순매도했고 기관은 7,771억 원 규모 순매도했다. 개인 투자자만 같은 기간 삼성전자를 3조 3,290억 원 규모 순매수했다. 현재 삼성전자는 개인들만 매수를 하고 있는 형태로 전환되었습니다. 반도체주 전반에 대한 경계감이 높아지며 삼성전자가 당분간 반등 모멘텀을 찾기도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다. 당분간이죠. 그래서 또 이제 하향으로 계속 내려가다 보면 또 반등을 하는 시기가 옵니다. 10억 넘게 줍줍. 6만 전자 밀리자 바빠진 삼성 임원들. 삼성전자 주가가 이른바 6만 전자 흐름을 이어가자 삼성전자 임원들이 잇따라 자사주 매입에 나섰다. 미국발 경기 침체 우려, 반도체주 투자 심리 위축 등으로 대장주 삼성전자의 주가도 부진을 겪고 있다. 지난해 11월 후 약 9개월 만에 6만원대로 내려앉았다. 이런 가운데 주가가 기업 가치 대비 저평가된 것으로 보고 임원들이 저가 매수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그래서 저가 매수가 지속적으로 이어질 것 같지만 중요한 건 외국인 투자자들이 매도가 아니라 매수로 전환되는 시기부터 반등할 수 있다는 점은 기억하셔야 됩니다. 미 수출 규제 카드의 시장 노출라, 삼성하이닉스 초피상. 미국 정부가 고대역폭 메모리에 대한 중국 수출 규제를 공식화했다. HBM 시장의 90% 이상을 장악하고 있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규제 수위를 낮추기 위한 미국 정부 설득 작업에 들어갔다. HBM 중에 팔지 말라, 미 엄포.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당혹. 현재 초비상이죠. 앨런 에스테베스 상무부 산업안보 차관은 2024 한미 경제안보 컨퍼런스의 기조연설자로 나서 이같이 말했다. 미국 정부 고위 관계자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이 생산하는 고대역폭 메모리는 미국과 동맹국에 공급돼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새로운 전장의 승패는 오늘 우리가 개발하는 기술이 좌우된다며
중국이 미국과 동맹의 안보를 위협하는 첨단 기술을 확보하지 못하게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CPU에 들어가는 HBM을 언급하면서 세계에 HBM을 만드는 기업이 3곳이 있는데 그중 2곳이 한국 기업이라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마이크론을 언급한 것이다. 그래서 이제 국내 주식으로 봤을 때는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초비상, 초위기죠. 그래서 현재 삼성전자가 괜히 떨어지는 것이 아닌 거죠. 다음 이슈인데요. 1도 금리 인상 하나, 다시 고개 드는 NK트레이드 공포. 그래서 이제 일본의 낮은 금리를 이용해서 일본에서 자금을 빌려와서 미국의 투자 상품들을 매수를 해서 차익을 얻는 형태인데요. 예를 들어서 뭐 예금이 될 수도 있고요. 국채를 매수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엔비디아나 테슬라 같은 미국 주식에 투자할 수 있는 건데요. 그래서 일본 자금이 미국에 상당히 많이 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미국이 이번에 금리 인하를 했을 때 이 자금이 매도로 전환될 확률이 굉장히 높은데요. 일본 자금이 전 세계에 풀린 돈이 최소 수천조 원에서 경 단위까지도 갈 수 있다는 예상치가 존재하긴 합니다. 정확한 액수를 추측할 수는 없다라고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미국 시장으로 간 자금이 수천조 원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자금이 미국뿐만 아니라 국내 주식시장에도 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자금이 이탈되었을 때는 국내 주식 같은 경우도 폭락할 확률이 굉장히 높고요. 어차피 9월달 같은 경우에는 시장이 굉장히 어려울 수밖에 없다. 역사적으로만 보더라도 9월은 어려운 시장이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9월만 잘 넘어가면 이 시장이 갑자기 폭등할 수 있기 때문에 9월은 그냥 눈 감고 계시는 게 답일 수도 있습니다. 이슈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미 연방준비제도가 이달부터 금리 인하를 시작할 것으로 확실시되는 와중에 최근 일본은행이 연내 최소 한 차례 더 금리를 올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어서다. NK트레이드는 국가 간 금리차를 이용해 수익을 노리는 투자 방식이다. 미일 간 금리차 축소는 NK트레이드 청산을 자극하고 엔화 강세로 이어지게 된다. 여기서 지금 주목하셔야 될 포인트가 일본은 금리를 올리고 있고요. 미국은 금리를 내린다고 하고 있습니다. 일본 자금이 청산을 한다는 하나의 신호거든요. 달러 약세로 간다. 엔화 강세로 간다. 그러면 이 자금들이 환율로 인해서 미국 주식을 들고 있는 것 자체만으로 손실이 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엔화가 폭등한다는 것은 미국 주식을 팔아야 되는 이유가 발생하기 시작하는 거고요. 한마디로 시작하는 시작점이죠. 이 구간이. 그 다음에 이 위로 올라오게 됐을 때는 대규모로 미국 주식을 던진다는 거죠. 미국이 금리를 내릴 수 있다? 물음표죠. 하나의 쇼라고 보이거든요. 금리를 무조건 올려야 되는 상황에서 금리를 내린다. 금리를 내려서 일본 자금을 이탈하게 만든다. 아마도 이제 금리가 진짜로 내려간다라고 했을 때는 미국 내 자금이 이탈하면서 미국 경제가 상당히 어려운 쪽으로 진행될 겁니다. 금일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